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이 가벼움, 이 빚을 갚는다는 거, 빚을 탕감해 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어렵고 예외적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본인이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하는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좀 제가 덧붙여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는 비탄감이라는 뭐 대통령이란 사람이 국민 세금으로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미래 세대의 몫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빚을 줄여주거나 탕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법원의 파산 회상 제도가 있는데 왜 특별하게 이재명이란 사람이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일종의 빚을 갚아야 한다는 대원칙, 신용사회 기본 원칙까지 다 무너뜨리는 이재명 정부의 탕감 포퓰리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법원이 감독하는 개인회생 파산제도가 2023년도 한 해 동안만 개인회생 신청자가 62,143명, 파산 신청자는 43,89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법원이 요구하는 대로 어떤 스케줄대로 본인이 돈을 벌어서 일정 부분 자기가 개인적으로 쓸 거 최저 생계비만 빼놓고 계속 갚는 거예요. 그런 갚음을 통해 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정도의 어떤 노력을 하는구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는구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냥 무턱대고 돈을 갚지 않고 있고 일정 부분 못 갚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돈을 갚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그랬을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한 걸음을 내딛고 본인이 한 걸음이라도 내딛기 위해서 노력할 때 사회와 국가, 정부라는 것은 뭐냐? 주변 사람들은 그때 한 걸음을 더 내디딜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본인은 노력하지 않는데 그렇게 해주는 게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고 저는 성실하게 빚을 갚는 자가 바보가 되고 외면한 자는 혜택을 보는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행입니다. 은행이 지금 정부 눈치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라는 사람 좀 무섭잖아요. 지금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행이 10명이 빚을 갚지 않은 사람 10명 중에 1명쯤은 빚을 잘 갚지 않을 테니까 9명 정도에게 대해서 이자를 받은 만큼 나머지 1명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추심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러면 빚을 갚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은행이 가만히 놔둬야 되는 겁니까? 그 사람이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돈을 안 갚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예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가졌던 우리가 그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가 뭡니까? 본인은 선이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쉽게 말합니다. 야, 모두 다 같이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징벌적 세금을 통해서 수요를 부러뜨렸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파트값, 집값이 고공행진했고 양극화가 더 벌어졌습니다. 그 사람들이 했던 게 뭐냐? 부동산 투자, 투기 이거는 세금으로 때려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회에 대한 인식과 그 편견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가졌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일종의 거대한 실험장이 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종의 거대한 실험실의 실험쥐처럼 되는 겁니다. 아니 최근에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께서 갑자기 6억 원 이상 대출을 묻지도 따지도 않고 다 일률적으로 못 받게 했잖아요. 예전에는 담보물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벌은 만큼 갚을 능력이 있으면 대출을 크게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아예
은행을 통해서 빚을 내가지고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사는 거를 딱 막아버렸어. 그래서 문제가 뭡니까? 현금 많은 사람, 현금 부자 아니면 외국인. 외국인들은 전혀 이거에 대해서 적용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외교부 장관의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식을 어떻게 했냐? 갭 투자를 통해서 18억짜리 아파트를 갭 투자를 통해서 하고 증여를 또 해줬어요. 그래서 아들은 정작 3억에서 4억 정도만 드리고 18억짜리 아파트를 사게 했습니다. 아빠 찬스와 갭 투자를 통해서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금 아파트 값이 33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결국 부모가 있거나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 아니면 외국인 이런 식으로 정부의 어떤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소위 말해서 정부 정책을 웃으면서 위에서 소위 말해서 정부 정책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시장에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혜택을 보고 정작 실소유자, 청년이든 생애 첫 대출을 하는 사람이든 신혼부부든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결국 뭐냐면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은행을 악마화하면서 은행이 빚을 갚지 않은 사람들을 빚을 갚으라고 하는 거 일부 악덕 추심업자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런 것들은 대개 예외적인데 굉장히 그런 상황들을 부풀리면서 은행이 문제인 것처럼 되지 않습니까?